자, 반갑습니다. 코인강입니다. 오늘 뉴스 간추려서 알려드릴게요. 자, 오늘의 주제는 이제 코인 시장의 최악의 1분기가 의미하는 것과 그리고 이제 지금 진짜 시작은 4월이다라는 주제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미국 2월 PCE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죠. 전년 대비 2.5%보다는 좀 더 위로 올라갔네요. 지난 금요일에 미국장이 빠진 이유는요. 역시나 트럼프의 관세 인상 언급과 그다음에 PCE 지표 발표가 높게 나왔다는 겁니다. 물가 지수기 때문에 높게 인지를 하고 있다는 건데 이것 때문에 이제 지금 하락장이 나온 거죠. 그래도 1월 지표보다는 반등을 했고요. 그리고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해줘야 이게 좀 잡히게 되는데 여전히 인하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물가 지수가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느낌입니다. 자, 근원 물가 상승이 있었다는 것은 트럼프의 관세 인상 정책이 영향을 준 것이고요. 이것 때문에 선제적으로 구매가 늘어나는 품목이 있는 반면 오히려 소비가 줄어드는 품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필수 인상 품목에 대한 소비가 늘어나고 있어서 물가가 올라가는 거죠. 관세에 적용이 안 되어 있는 품목들은요, 역시나 소비가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스태그플레이션을 걱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요일 지표만 봤을 때는 스태그플레이션을 굉장히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거는 모든 이유는 트럼프의 관세 인상 정책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3월의 미시간대 소비 심리 지수도 최저라고 합니다. 돈을 안 쓰려고 하는 거죠. 안 좋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관세 정책 때문에 미국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도 영향을 주기 시작했고요. 좀 계속 지속적으로 데미지가 오지 않겠나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GDP 통계를 내는 기관들이 현재 1분기 성장률을 점점 낮추고 있는 중이네요. 자,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지금 캐나다 총리와 첫 번째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내용을 얘기를 했을지가 궁금하네요. 트럼프의 기조는 간단합니다. 현재 지금 상호관세 역시나 서로 주고받자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예전에 FTX 사태가 벌어졌을 당시에 주요 채권자한테 줘야 될 돈을 현재 5월부터 상환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다행히 이게 코인으로 주는 게 아니라 현금으로 주기 때문에 이 상한을 받았던 그 사람들은 다시 한번 매수가 일어날 수 있겠다는 기대심이 조금 나올 수도 있겠네요. 긍정적입니다. 자,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는 현재 테더 달러가 2천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하네요. 압도적으로 시장을 끌어나가고 있죠. 그리고 저 트럼프가 세 번째 임기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현재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임기는 두 번의 연임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헌법 수정을 하지 않더라도 방법이 있다고 하네요. 자, 보세요. 자, 트럼프가 부통령으로 나가서 당선이 됩니다. 그 다음에 반스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에 다시 한번 포기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대통령 대행으로서 트럼프가 활약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트럼프랑 현재 부통령인 반스가 충분히 그런 얘기가 되어 있다고 한다고 하면은 더 시나리오가 가능성이 있는데 반스도 결국은 욕심이란 게 있을 건데 과연 저렇게 해줄까요? 자, 그리고 4월 10일에 중국의 PPI, 그 다음에 10일에 또 같은 날에 미국의 CPI도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16일 유로의 금리 결정, 그리고 5월 1일에는 일본의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요거 두 개 체크하셔야 돼요. 5월 8일에 역시나 미국의 금리 결정이 있고요.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2월에 PCE 지표 올랐고요. 자, 세부적으로는 근원 상품 물가가 0.4% 상승했다고 하네요. 개인 소비도 0.4% 증가했고요. 자동차 관련 지출은 증가했지만 외식 지출은 감소했다고 합니다. 현재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관세를 먹이겠다고 계속 나오고 있고 현대차는 이제 30조 가량의 돈을 미국 시장에다가 투자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만큼 수입되는, 그러니까 미국에서 입장에서 수입되는 차량들의 가격이 오를 거라 예상돼서 미리 사고 있다고 예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현상만 본다고 하면은 현재 상황은 스태그플레이션을 걱정스러워하는 상황입니다. 자, 한국의 스테이블 코인 확장이 시급한 이유. 현재 지금 트럼프는 테더 달러를 이용해서 달러의 지배력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원화는 점점 약세가 되고 있고요. 달러가 강세인 상황입니다. 지금 원화 환율이 1470원대죠. 지금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중인데 지금 더 올라가면 굉장히 우리나라로서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나오죠.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한다는 것은 달러를 환전해서 사용한 것과 똑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달러의 강세를 유지하는 상황인 겁니다. 사실상 자본 유출에 해당하는 거죠. 향후 국가들은 각 국가 간 디지털 화폐인 CBDC를 이제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 달러랑 같이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저거는 분명히 환율에 따라 같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겠네요.
테더 달러 다음으로 빠르게 제도화 및 확장을 통해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주면 참 좋겠는데, 현재 우리나라 정부는 굉장히 시끄러운 상황에서 지금 쉽게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굉장히 지지부진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현재 글로벌 경쟁력 부분에서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이라 보여지는데요. 정부들이 빨리 이거를 캐치해서 움직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4월 초가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이죠. 현재 지금 3월 말에는 5년 만에 두 번째로 많은 글로벌 기술 주식들이 매도가 일어났습니다. 큰 하락이 나온 상태인 거고요. 그 대부분의 기술주가 지금 매도 상태로 나오고 있습니다. 헤지 펀드들은 계속해서 빅테크를 매도 중에 있네요. 여전히 분위기는 좋지는 않습니다. 이런 관세 정책은 각 국가 간에 서로의 입장 차이를 정리를 해야 되고 협상을 통해서 뭔가 최종적으로는 관세가 없어지는 게 가장 좋은데, 현재 지금 트럼프는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요거를 쉽게 허락해 주진 않을 거라 보여집니다. 결국 미국이 이득을 가져가는 이제 환경이 만들어지고 서로 줄 것과 받을 것을 확실히 정리를 해야 되겠죠. 자, 트럼프 정부의 관세 인상 정책 아젠다가 어느 정도는 보여지기 때문에 시장은 계속적으로 상승을 위한 트라이를 하려는 시도는 보여지겠는데요. 아직까지 그런 기조가 좀 약하긴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이런 관세 인상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거는 가장 큰 주요 이유는요, 경제 체력이 받쳐주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실업률 굉장히 낮고요, 소비 심리도 아직까지는 많이 떨어지진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가격이 낮죠. 많이 떨어졌습니다. 사실상 비트가 이만큼 올라왔는데 여전히 이더는 거의 제자리 걸음 수준이에요. 불장대의 느낌이 전혀 아닙니다. 추가 하락을 얘기하면서 계속 좀 악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조금 매집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참 좋겠는데, 요거는 이제 걱정되긴 하죠. 그래서 추세는 살아 있기는 한데요, 단기적으로는 조정인 건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런 트럼프의 관세 정책, 중국과의 견제 싸움에서 과연 이 추세가 꺾일지는 계속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현재 지금 미국은 계속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떨어지고 있고요. 오히려 유럽이나 중국, 일본 쪽에는 계속적으로 치고 올라가는 중입니다. 한국도 당연히 좀 올라왔고요. 그래서 2025년 1분기는요, 예전에 비트코인이 움직여졌던 그런 무빙을 현재 지금 보여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약간 예전의 패턴과 좀 다르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현재 18년도 이후에 최악의 1분기 수익률 현재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약 4년 동안의 분광기를 가지고 주기적으로 펌핑을 했었던 코인의 무빙이 현재 지금 아직까지는 안 보여주고 있죠, 지금. 그래서 알트랑 비트코인은 디커플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질 거라 보여지고요. 비트의 독주가 계속적으로 이어질지가 중요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전체 알트가 다 죽는 게 아니라 몇 개의 알트들은 치고 올라갈 수 있겠는데, 그런 순간적인 반응은 우리가 과연 잡을 수 있을지가 중요하죠. 그 중에서도 경쟁력 있는 알트코인이 좀 살아남게 될 건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알트코인들이 굉장히 자기들만의 백서를 공개를 했었을 때 그에 확실한 메리트가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코인들은 그런 게 별로 없거든요. 저는 굉장히 알트코인들은 조금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섹터별로 유명한 알트코인들만 구성을 해서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본인의 최대 자산 중에서 30% 정도만 이제 매입을 해가지고 본격적인 상승장이 시작되었을 때 과연 알트가 얼마나 폭발할 수 있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조금은 보수적으로 생각하시면서도 잘 골라내야 되겠습니다.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분산 투자는 무조건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좀 길게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단타 시장은 현재 지금은 아니에요. 오늘 여기까지 해서 뉴스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 강의였습니다.